우리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운으로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 줏대가 세고 기운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무언가가 생산적이지 못한 데다가 자존심을 부린다든지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또한 그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이제 앞으로 이때까지는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존심을 놓아야 될 때입니다. 놓으라 한다고 놓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 자존심을 좀 만져보고 이걸 바르게 알면 자존심이 놓아져요. 그런데 이거 바르게 알지를 이때까지 못한 거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 자존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만져보자고.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극과 극이가요. 아주 잘 사는 집안들의 경쟁이 하고 있는 이런 집안들. 그런 왕실과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인들도 이제 조금 높이가 서로가 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 줄리아 그런 그런 것들이 집안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났던 게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았어요. 그 정보를 받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거 영화를 보고 정보를 받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했던가? 국제사회에서 살던 방법들이 전부 다 정보라고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안을 망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하려고 그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못 먹고 살 때는 되게 어려워지면 자존심을 버립니다. 되게 어려워지면 자존심을 버려요. 근데 자존심은 조금 살만하면 여기 살아나거든요, 이게. 조금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너는 아직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행세께나 아직까지 너한테 저긴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존심을 부리면은 어떻게 되냐? 네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자존심을 좀 많이 부리면 어떻게 되냐? 폭삭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많이 부자도 아닌데 자존심을 부린다. 너는 갈수록 땅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 자존심을 우리는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릴 때와 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절대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어려울 때. 몸이 어려울 때 자존심을 부리면 너는 몸이 더 아파집니다. 몸이 어려워지면 내가 몸 낫는 방법은 지극히 겸손해지면 몸이 나서요. 지극히 겸손해지라는 거죠.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극히 겸손해지면 네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어느 만큼 이렇게 내가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내가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자꾸 자존심을 부리면 자꾸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내한테 그런 힘을 줘놨지만 그걸 바르게 못 쓸 때는 네가 어려워지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한테 그런 걸 줘놨지만 그걸 바르게 쓴다면 아주 크게 이상적인 것을 네가 얻게 되리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도 자존심을 부리다가 싸움을 하다 전쟁까지 일어나고 패가망신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집안이 몰락을 해. 그런 거는. 소탐대실한다. 내가 자존심 부리는 바람에 서로가 자존심을 부리지 못해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자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자식들의 이 귀한 거로 자존심으로 해갖고 서로가 져지 않게 하려다 둘이 다 죽여버리는. 극과 극을 달리게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언제 우리가 놓게 되느냐. 사적인 사람이 될 때는 자존심을 놓지 못합니다. 공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공사가 가려진다 이거죠. 그럼 공사는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과 사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물어서 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연예인이 공인입니까?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연예인이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은 공인이죠. 그러면 이 모든 우리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공인입니다. 공인인데 그 자리가 지금 공인 자리지 공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공인이 된 자가 정치를 해야 돼요. 연예인이 지금의 연예인이 돼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공인이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공인이라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해주는데 본인들은 공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잣대를 좀 놔봐야 되겠죠. 공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나의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된다. 나의 논리를 남한테 이걸 주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공인은 만인이 이해하는 짓을 해야 되고 만인이 덕되는 짓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공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거를 챙긴다든지 내 가족을 챙긴다든지 내 종교를 붙들고 있다든지 나의 또 뭐 이렇게 그 학연을 따진다든지 나의 직연을 따지면 이거는 공인으로서부터 이탈된 거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인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공인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이 세상에는 공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한 명도 참 묘하죠.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공인이라야 할지인데 이거는 이해가죠.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이것이 공인의 이게 행위는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이해가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우리가 공인이 무엇이라는 걸 분별하게끔 하려고 이 세상이 운영되어 나오는 세상을 우리는 살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공인이 아직 나온 게 아니고 공인이 무엇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오면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선천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시대는 후천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인류가 이때까지 진화 발전해 나온 이유는 선천시대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온 겁니다. 진화 발전을 시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윤회를 하고 진화 발전을 해왔다.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사는 걸 또 물려받아서 오늘날에 또 발전해왔다. 이거죠.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발전을 지금 계속하느냐? 후천시대를 열 때 이제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고 바르게 사는 그러한 때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그 때가 2013년도부터 도래하는 해다. 그래서 인본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본시대부터 공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본시대를 여는 곳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예의를 중시하던 나라라고 이 소리는 우리가 다 알고 지금 살죠. 모르나요? 그걸 뭐라 그래? A 동방지국이라 그래? 동방 A지국이라 그래? 요거는 우리가 알면서 지금 정보를 받아오면서 계속 오잖아요. 근데 어디가 또 그 A 무슨 지국이에요? 없죠. 여기에는 그 이름을 딱 정해놓은 곳입니다. 언제를 위해 갖고 이 이름이 정해졌냐? 인본시대를 열 때, 정법시대를 열 때,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공인이 되느냐?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공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인 안 됩니까? 좀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풀어봐야 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지식인을 만들려고 키웠어요. 무식자를 만들려고 키웠어요.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죠. 그럼 우리가,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최고 큰 수건 사업이에요.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노력하며 살면서 우리는 지식인을 배출하는 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지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알게 돼요. 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들 살았는데 이 목표가 어디였었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몰랐지만 이 나라의 지식인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했던 겁니다. 그게 우선 목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내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내 동생을 희생을 시켜서라도 한 놈은 공부시키내려고. 이제 이런 혼신의 노력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뭐 막내도 많이 불만도 있었겠고, 뭐 이렇게 또 소외된 많이 불만이 있었죠. 이걸 싸잡고도 가면서 결국은 지식인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혼신을 다했어요. 한 가정에 하나라도 지식인을 만들려고. 2차 대전 이후로 이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 지식인들을 배출한 게 그 베이비 부모 시대죠. 베이비 부모. 우리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어버렸는데도 자식을 그만큼 많이 낳아버렸잖아요.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지식인을 배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50대 안팎이 됐죠.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이 공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식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인이 지식만 딱 갖추고 나면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 지식을 다 갖출 때가 되면 누가 돈도 안 줬고 안 줬어요. 경제를 안 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그 경험도 많이 안 줬고 안 줬단 말이죠. 이게 힘이 없어.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가질 때, 깨달음을 가질 때, 지식은 땅에서 얻지만 깨달음을 가지고 나면은 하늘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분을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식. 지식인이 깨달음을 갖고 나면 선지식인이 돼요. 이 선지식이 되면 하늘의 힘을 얻게 된다 이거죠. 선지식이 되면 공인이 됩니다. 공인 출현. 공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이 되면 우리가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 이 지식인을 만들려고 그만큼 힘썼던 것이 이 지식인이 깨닫게 되면 선지식이 돼가지고 공인이 되고 이분들이 공인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이래서 공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인 탄생한다 이 말이죠. 인류의 최초로 공인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풀지 못하던 숙제들을 풀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만큼 성장할 동안에 소외받은 것이 있죠. 왜 소외받게끔 때가 있었냐? 무식한 사람들이 주먹국으로 운용을 하면서 이게 옳다 저기 옳다 해가며 운용해보니까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모순이 나오고 또 이게 맞다 해서 해봤더니 또 나중에 모순이 나오고 이런 걸 계속 그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인들이 깨달아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모순이 나올 설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운용하는데 최고의 바른 운용법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만져보면 소외된 것 치고 이제 조금 다 만질 수는 없지만 5만 개 소외 다 됐죠 이게. 됐는데 이 복지 문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그 성장을 했고 이렇게 그 경제는 많이 일으켰는데 소외받은 자들이 많이 나왔죠. 이 복지 문제가 해결이 누적되면서 이 나라는 큰 겁니다. 인류가 성장하는 데는 복지 문제가 해결을 못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해결한다라고 노력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씻어주고 걷어주고 밥 먹이 주고 쌀 얼마 더 주고 이러면서 지금 챙겨온 거예요.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보호하는 거지. 보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안 나왔을 때 보호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이걸 또 더 어렵게 안 하려고 보호해주고 이런 수준이지. 이거는 아직까지 복지 사회를 일으키는 패러다임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